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장 좀 하락이 컸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시장이 과열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조사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여기 보시면은 피트 홍쌤이라고 써놨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트 홍쌤이라고 써놨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단은 실업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업률이 보통 한 사이클이 5년은 상승을 하면 5년은 하락을 하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제학에서 실업률은 세계 경제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업률이 되게 민감하죠. 미국도 실업률, 고용지표 이런 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경제학에서 실업률은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사이클로 오르고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5년 동안 오르면 5년 동안 내리니 그러면 경제가 이제 좀 반복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의 실업률 등락폭이 과거랑은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청에 가서 뒤에 백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 과거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3년도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는 과거 우리 금융위기 때 그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실업률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이 금융위기 때죠. 파란색 선이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가 요때잖아요. 2007년 8년 때. 이때 보면은 2년 동안 약 0.6% 상승하고 실업률이, 그리고 이 0.6%의 실업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때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상승할 때 2년. 근데 요번은 좀 다른 게, 지금 이 주황색은 코로나 실업률이에요. 주황색은 코로나 실업률인데 좀 다른 점이 2020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유행이 되면서, 제가 이거는 월이에요. 아시겠죠? 금융위기 실업률은 연이고 이건 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 2월, 3월, 4월까지 약 4개월간 0.4포인트를 상승을 했는데, 또 2개월 만에 0.4포인트가 빠졌어요. 완전히 반대죠, 과거랑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왜 안 지워져?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정도면은 과거 대비 실업률 등락폭의 속도가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진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문에 2년 동안 실업자가 많아졌다면, 그걸 회복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으로 국가가 살아나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고, 지금 정도의 등락폭이면은 진짜 단순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실업률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의 등락폭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과거는 정말 경제 위기로 인해서 2년 동안 서서히 실업률이 늘어나서 그걸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약간의 일시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지금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부분은 잘 기억해두고 계세요. 뒤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좀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시티그룹에서 나오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물
경제 데이터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나눠서 수치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ESI라고도 하는데 이코노믹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가, 경제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데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ESI가 뭐냐면 ESI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ESI 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등락폭을 막 그리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기업들의 실제 데이터가 좋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낮다면 하락하면은 전문가의 예상치보다 기업들의 실제 데이터가 낮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닝 쇼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 이게 50포인트, 이 50포인트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보통 50이 넘으면은 이제 실물 경제가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50대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50대 저항 맞고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보통 50이 넘으면 이제 실물 경제가 가열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때 쓰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고 이게 제가 여기 날짜 보시면은 8월 18일이라고 써 있죠. 8월 18일은 어딘가요? 오늘인가? 날짜도 어제군요. 어제 데이터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제 데이터로 가지고 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려 이게 280포인트가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280포인트가 넘어섰다라는 거고 280포인트가 넘어섰는데도 지금 이거 280포인트가 넘어섰다는 여기 연도수를 보세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280포인트가 2020년도에 이만큼 넘어섰다라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내놓는 예상치랑 실제 경제와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뭐를 의미하냐면은 50 이상을 지금 계속 저렇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실제 경제의 데이터는 가열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 경제의 데이터죠. 실물 경제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내놓는 자기 재무제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예상해 놓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윗도는 게 지금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윗도는 게 기업들 실제 데이터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저 지표가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디선가 잘못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실물 경제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전문가들 예상치가 잘못된 건가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달라요. 재무제표가 달라요. 당연히 재무제표가 맞겠죠. 전문가들 예상치가 틀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실물 데이터가 잘못되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의 추정치가 상당히 과소하게 평가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로 최근에 버젓이 틀린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은 예시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수학에서 서로의 값이 같으려면은 분모 분자가 같아야지 서로의 값이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죠? 수학에서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수학에서는 분모 분자가 같아야지만 이 양쪽 값이 같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 들었냐면 이 ESI 이코노믹 인덱스와 PER 프라이스 어닝 레이티오가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 같은 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ESI 값을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스펠링이 틀렸네. 아무튼 ESI
값의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실물 경제에다가 전문가들 추정치를 나눕니다. 그럼 이게 분자가 되겠죠. 분자가 되고 요게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PER도 어떻게 결정을 하냐, 실제 주가에다가 전문가들 추정치를 나눕니다. 이게 분자가 되고 요게 분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분자가 뭐죠? 실제 주가. 여기서는 분자가 뭐죠? 실물 경제. 실제 주가랑 실물 경제는 가상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같죠. 그리고 분모가 서로가 또 뭐가 같죠? 전문가들의 추정치. 이거 예상치잖아요. 전문가들의 추정치. 예상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잖아요. 그쵸? 서로 같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그 ESI랑 PER은 결국 전문가들이 예상치에서 나오는 값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전문가들이 예상치로 만들어지는 지표들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PER도 그렇고 이 스펠링이 틀렸어요. ESI인데 ESI도 그렇고 이 두 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물 경제 데이터랑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타 전문가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타 전문가들은 어쨌든 우리가 경제든 기업의 가치를 말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치에 의존을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오버슈팅 구간이다. 시장에 과열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ESI나 이 PER을 보고, 그러니까 수치화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그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결국은 그 값들이 나오는 것이 실물 경제 데이터에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는 예상치로 나눈 수치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 데이터에다 어떤 무슨 실제 데이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예상치라는 부분인 거죠. 분모가 서로가 예상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약간 주춤하고 뭔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없지 않은 전문가들이 좀 소극적으로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과열됐다고는 하지만은 뭐 저도 우리 방 식구분들한테 제가 오버슈팅 구간이다, 뭐 넘어가면은 뭐 거의 뭐 이제 혼돈의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로 나오는 값들이고 실물 경제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뉴스에서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써놨죠. 코로나 전에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고 세계 각국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 중인 도중에 코로나19가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기존의 5년 사이클 대비, 아까 제가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실업률이 5년 동안 상승을 하면 5년 동안 하락을 해요. 이게 거의 반복을 해요. 5년 사이클 위주로. 약간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소극적 의견을 내놓다 보니 실물 경제 데이터의 전문가들 의견이 속도를 못 맞춰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 홍쌤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가들끼리의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끼리의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뭔가 이제 기준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매수 자금들도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봐봐야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너무 많은 걸 압축시키려다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거 먼저 해드린 건데,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마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시장 너무 하락했다고 겁내지지 마시고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녕.